안녕하십니까. 오늘 종강이죠. 네, 드디어 다음 주까지 11일 남았는데 시험까지 10일 남은 걸로 봐야죠. 다른 거 딴 걸 할 거 없죠.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동형모의고사 1주부터 4주차 문제 160개 하고 백선 260개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동형 1회차 보고 그다음에 요약집이 됐든 뭐 이런 거 정리된 거 그 문제 나온 거 파트 확인하고 그렇게 민법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보게 돼요. 중요 부분을. 동형 1회부터 4주차 하고 백선까지 하게 되면 총 10번을 보게 됩니다. 10번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0번만 확인하면 시험장 가서 사람이라면 75점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딱 그렇게만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뭐 욕심내서 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와 거기에 나온 거 확인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할 차례죠.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죠. 이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대표적인 게 2개가 있죠. 공사대금 채권하고 수리비와 같은 비용상환 채권 2가지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 2개가 대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개 꼭 기억하세요. 반면에 안 되는 게 있었죠. 보증금, 니은, 권리금, 리을의 매매대금, 건축자재대금, 채권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가 안 되는 거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 박스 쳐놓고 골라라. 이런 유형으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답은 2번이죠. 어렵지 않죠. 54번 유치권.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요. 타인 물건이어야 되고, 2번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고, 3번째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 되고요. 4번째 유치권자가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고요. 5번째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죠. 이 5가지 요건이죠. 그러니까 1번 채권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죠. 변제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자, 2번은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중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쟁하지 못합니다.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여기서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보존에 필요한 행위 꼭 기억해야 될 판례가 하나 있죠. 주택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주택을 유치하면서 앤드 거주 사용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죠. 거기 2번이죠. 딱 틀렸죠?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그 사용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면 됩니다.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제공했다. 즉 의무를 위반했다.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4번 유치권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물론 조문엔 채권의 변제를 324조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어요. 경매권은 있어요. 경매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5번도 X.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옳은 거 1번. 자, 55번 1번. 역시 유치권 성립 요건과 관련된 거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는데 첫째, 적법 점유는 추정된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점유는 간접 점유도 되죠.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유치권 인정되지요.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요거는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1번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 동그라미 2번 아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일단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 요거를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는 걸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 되지요. 그래서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죠. 물건과 채권의 결련성은 필요하지만 즉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련성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유치권이 성립은 하는데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두 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한 압류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하고요. 두 번째,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실행, 경매, 개시. 저당권 실행 경매가 개시됐다는 건 그 개시 결정이 등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두 가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이 성립한 유치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그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으니까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X. 3번 유치권 성립 요건 타인 물건일 것. 그러니까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은 수급이 소유니까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4번은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다세대 공사, 창호 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 점유한 세대의 창호공사 비용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랬죠. 따라서 그 세 번째 줄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고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라고 해야 되죠. 4번도 X. 공사대금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한다. 자, 5번 유치권 배제 특약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 유치권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원상회복 특약.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는 나중에 목적으로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는 원상회복 특약, 원상복구 특약. 그게 5번이죠. 건물을 원상으로 복귀한다라는 약정.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엔드 유치권 포기 특약이면서 유효 이렇게 되죠. 또 하나가 있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세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 이것도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각종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유효 이렇게 되죠. 두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1번. 56번 1번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경락인이 채무자는 아니니까 경락인에게 변제까지 청구할 수는 없죠. 경락인한테 공사대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 유치물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으면 명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그건 맞아. 하지만 변제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야.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없다. 2번은 첫 번째 줄에 키워드가 보입니다. 권리금. 두 번째 줄 권리금 반환 청구권. 유치권 성립하지 않지요. 3번 건축주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 인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유치권자는 당연히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해 준다 그랬죠. 이때 법원이 유치권자의 유치권 주장을 인용하면 받아주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랬죠. 상환 이행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죠. 세 번째 줄은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돼 있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되죠. 4번 유치권자의 적법점유는 추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점유임을, 즉 불법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4번이죠. 5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몇 가지 있죠.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 소멸 청구. 두 번째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 세 번째 점유 상실. 근데 이 세 번째 거 점유 상실, 점유 침탈에 의한 상실의 경우, 이때는 우리 민법 204조에서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그거. 유치권자의 점유 상실이 점유 침탈에 의한 경우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 조심하세요.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닙니다.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짝 바꿀 수가 있어요. 유치물 반환 청구할 수, 그럼 틀려요.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살짝 유치물 반환 청구가 있다고 나와요.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하죠. 그죠? 네,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을 단순히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것만으로 유치권이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점유를 회복해야 부활한다. 틀린 거 1번. 이런 식으로 유치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요건하고요. 유치권자의 권리 의무, 그런 것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